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열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 빙의 그리고 정신질환,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리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보편적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귀신 들림과 이 정신질환은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몇십 가지의 문항을 만들어서 그 문항에 몇 개 정도 해당하면 뭐 빙이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요. 보편적으로 딱 보아서 압니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어려워요. 현대 의학을 믿는 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병원을 찾죠. 병원을 찾으면 무조건 뭐 100이면 거의 100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해요. 또 보편적인 무당을 찾으면 100이면 거의 100을 또 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도대체 정신질환의 정의는 뭐고 이 귀신 들림의 정의는 뭐냐? 어떠한 형태로 딱 부러지는 매뉴얼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그만한 만큼의 충분히 양단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없고요. 뭐 보편적인 통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태열법사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구분을 좀 살짝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빙의와 정신질환은 어떤 남자가 자기는 여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과 유사하죠.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자기는 남자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할 거예요. 빙의와 귀신 들림을 빙의와 해리 현상을 완벽하게 구분해 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연구와 그 관찰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지켜본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그에게 도움이 되질 않겠죠. 무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의, 뭐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저 정도 증상이면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저 귀신 장난이다.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보편적 사고 내지는 어떤 사회 현상이 아니라 귀신이란 존재 자체, 이 해리 현상은 내가 어떤 이 나의 사고를 분리해서 다른 인격체를 갖추는 게 해리 현상이잖아요. 근데 보편적 인격체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어떠한 개개인의 사람의 흉내를 낸다라고 하면 인격 장애랄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지식, 상식, 어떤 한 사람의 삶 자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굉장히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귀신 들림이라고 보는 게 거의 맞겠죠. 왜? 어떠한 나에게 그 새로운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이 기운이 나에게 타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한 어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귀신 들림이라고 보는 게 옳죠.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육안으로 혹은 어떤 보편적 관찰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일단 태열법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빙의는 정신질환이 동반이 되고 정신질환은 빙의와 동반이 된다. 현대의학에서는 정신질환이라는 어떤 이 의학적 측면에서만 무조건 접근을 하고 또 우리 무속인들은 귀신 때문에 혹은 어떤 귀신의 작용으로만 무조건 접근을 하면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 이 복합적인 상황들이 생기느냐?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정신이에요. 빙의도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정신을 지배하거든요. 정신을 지배했었을 때 육체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정신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정신을 지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한쪽이 접붙여질 경우가 아주 빈번해요.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가 아주 불편한 사람이 그냥 어떤 주변의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불편한 사람이 그 한쪽 다리를 사용했었을 때 나머지 멀쩡했었던 한쪽 다리도 굉장히 많이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손을 쓰는 거와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한쪽 손이 아팠었을 때는 한쪽 손만 많이 사용을 하면 그쪽 손이 좀 발달을 할 뿐이지 좀 아픈 한쪽 손이 어떤 다른 문제가 또다시 발생될 확률이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있지만. 하지만 다리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 두 개를 같이 지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한쪽만 너무 오랫동안 잘못 사용했었을 때 멀쩡한 쪽까지 잘못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 육체에서 솟은 병, 무속인들 표현이에요. 육체에서 솟은 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죠. 하지만 이 신에서 주는 병 내지는 귀신 때문에 잘못되는 병은 무당을 찾아야 되잖아요. 정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양분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빙의 현상이 있어서 뭔가 잘못됐었을 때는 분명히 정신의 이상도 함께 가지고 오거든요. 또 육체에서 솟은 병, 귀신 문제가 아니었죠. 육체에서 솟은 병이 뭔가 발현이 오래되었었을 때 혹은 강력하게 왔었을 때는 다른 이상이 생겨요. 다른 이상이 생겼었을 때는 이 정신적 공허 상태가 생겼었을 때는 밖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침범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앓고 나서 어떤 신의 기운을 받다던가 교통사고 내지는 어떤 큰 사고 이후에 뭐 영안이 열린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체적 충격이 정신적 이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이상이 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주 많아요. 제가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께 아주 훑어가듯이 잠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대인들은 정신병을 거의 다 앓고 산다. 그것이 아주 미미하거나 작아서 일상생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표시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WHO 이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서도 보면은요, 현대인들은 정신질환, 일정한 정신질환은 모두가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너무 다양한 세상, 다양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혹은 뭐 100년 전, 200년 전 아주 예전 사람들 같았으면은요, 욕심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내가 커서 무엇이 되어야지, 혹은 내가 어떠한 욕심을 가져야지, 무엇을 얼마만큼 내가 가져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 한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꿈꾸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 한국을 예를 들어서 농사꾼의 자식이면 농사를 잘 지어서 배불리 먹고 좀 돈을 웬만큼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게 꿈인데, 그 부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일확천금의 어마어마한 단계를 넘어서는 부를 꿈꾸는 자는 많지 않았다. 선비라 하더라도 보편적 선비의 꿈은 과거급제에 있어요. 과거의 급제에서 나중에 정승 판서가 돼야지 뭐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 보편적으로 엘리트 사회에서는 그들은 어떤 게 조상 내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한 집에서는 그걸 계속 바라지만 보편적 선비 사회에서는 그게 다 통용되는 부분은 아니었다. 또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주변에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했었어요. 과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부류들은 유사한 어떤 이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한 끼 먹을 때 옆집 사람, 뒷집 사람들도 대부분 한 끼 먹고, 내가 두 끼, 세 끼 먹을 때 그들도 보편적으로 두 끼, 세 끼를 먹어요. 물론 일식, 이찬일진, 삼찬일진 잘 모르겠지만, 근데 현대 사회는 좀 달라요. 워낙 많은 다름이 있다 보니까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어떤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다가도 뭐 신호대기에 걸려서 잠깐 멈췄어요. 예를 들어 한 50쯤 된 부부가 보편적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그냥 신호대기에 멈췄어. 그냥 우연히 옆을 딱 봤는데 한 20대 중후반쯤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이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딱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옆을 딱 지켜보고 나를 딱 지켜봤는데 내가 나이도 훨씬 더 먹었고 사회를 훨씬 더 많이 살았어. 근데 차를 보니까 뭐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고급 세단이라고 쳐도
그와 나를 비교하니까 기분이 좀 살짝 상해. 그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옆을 딱 쳐다보더니 제 부모님은 도둑놈일 거야. 이렇게 그냥 자기 위로를 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여성분들도 비슷하죠. 어딘가를 갔어요. 어딘가를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먹고 살만합니다. 내가 남한테 굳이 돈 끌어다니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급자족할 만큼의 어떤 최소한의 벌이는 해요. 하지만 어느 공간을 갔었을 때 누군가가 차림새를 보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렀어요. 가방 하나도 몇백만 원짜리를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고급스럽게 하고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괜히 밉죠. 괜히 밉고 우리 신랑이 괜히 신랑도 밉죠. 뭔가 차리고 온 상대도 밉지만 이 사람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죠. 세상을 포기했거나 혹은 비교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비교를 안 하려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아주 많이 가진 자들이겠죠. 사실 아주 많이 가진 자들도 더 많이 가진 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3개 있고 나는 1개도 없고 누구는 몇십 개 있고 나는 3개 있고 5개 있고 뭐 내 차가 보편적으로 어떤 이 중형은 중형인데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은 차다. 근데 어떤 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급 차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타더라. 뭐 양복을 입어도 뭐를 해도 어떤 집에 살아도 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현대 사회의 어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서양인들 혹은 어떤 학자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모두 다 포커스를 그렇게 맞춥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살고 또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 혹은 이 밖에서 사회활동, 그룹 활동을 많이 하면서 비교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꾸 이 스트레스, 본인 스스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자기 자신,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부인을 바라볼 때, 혹은 그 어른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누구 아이들은 이렇다더라, 누구 아이들은 저렇다더라. 물론 많이 깨우치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주변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걸 입 밖에 많이 냅니다. 아이들에게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는 이렇다는데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우리 아이들은 그냥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나는 어떠어떠한 아이들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지 않아.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 라고 말을 해도 관점이 다를 뿐이지 아이들은 그걸 바로 비교로 받아들여요. 스스로 우리 어른들은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도 계속 무언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리 속에서는 스스로 모를 뿐이지 많은 부분들을 축적합니다. 해서 현대사회에는 이 정신질환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고 어떤 이 주변적 상황들을 지금까지 겪어온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 원인은 물론 이 사회가 점점 많이 변화하고 너무 다양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뇌가 한꺼번에 다 못 담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더 가까운 근본적인 원인은 육체와 정신이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육체와 정신이 따로 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가 정말 그는 그냥 달리기를 잘 뛰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사유로 걷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갑자기. 어저께까지 멀쩡하다가 자기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새벽에 뭐 몇 킬로 뛰고 점심에 몇 킬로 뛰고 저녁에 몇 킬로 뛰고 해야 몸이 개운해요. 그리고 달릴 때마다 너무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만화의 달려라 한이인가요? 뭐 한이에서 보면 한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달릴 때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못 걷게 됐어요. 달리기는커녕 걷는 것도 힘들게 됐어요. 자, 그가 느끼는 괴리감,
나의 몸은, 나의 정신은 달리고 싶은데 내 다리가 못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야구를 못해. 발목이 잘못돼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을 못 차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뭔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즐기던 자들이 그걸 못하는 상황이 생겼으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거기서 어떤 자들은 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서 또 적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적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상적으로 내가 적응하려 노력하는 것이지 나의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이 나의 본성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질 않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다툼을 가져요.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팽배한 계속 다툼을 합니다. 스스로. 하지만 내 의지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되지 않고 모두 묻혀지고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인간의 정신은 아주 짧은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발달을 했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500년쯤이나 1000년쯤 세상에 여러분들을 뿅 하고 갖다 놓는다고 하면요. 그게 막 어떻게 세상이 변화했든 1000년쯤 후의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워프를 한다고 했었으면 여러분들은 잠시 헷갈릴지 몰라도 적응합니다. 1000년쯤 후의 세상이 막 이상하게 변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이럴 수 있어. 저것도 저럴 수 있어. 그래, 이 세상이 발전하면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여러분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 사람을 현대에 딱 갖다 놓는다고 하면요. 그들은 이해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벽하진 않아도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습하고 배웠고 현재 써먹고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1000년쯤 전 사람을 현재 딱 데리고 온다고 했으면 엄청난 어떤 이 회의감 그리고 괴리감이 생길 거예요. 이해 못하죠. 그들은 전화기 자체를 무선 전화기 자체를 보면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야, 저게 어떻게 전화가 되지? 거기에 더군다나 화상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 걸 보면요, 그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으로 여길지도 몰라요. 이 보편적 어떤 이해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차이점을 갖거든요. 자, 문제는 인간의 두뇌는 20만 년 전 사람, 30만 년 전 사람, 50만 년 전 사람,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 사람들, 그들의 어떤 뇌와 어떤 행동 양식, 어떤 생활 패턴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불과 몇십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뇌는 행동 패턴, 행동 양식 자체는요, 몇십만 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원시스러웠어요. 정말 말로 표현한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어떤 구분점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이점을 갖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육체는 거기서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데 있어서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미세하게 수십만 년 전 사람이나 지금 현대인들이나 육체적 어떤 이 생물학적 비교를 하면 그다지 다른 게 없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육체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거든요. 아주 조금씩. 하지만 정신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불과 몇만 년 안 되는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정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뇌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인류의 기원을 아침 6시라고 보면은요, 인류의 기원이 이 정신적 어떤 이 발달 자체는 몇 초 만에 끝난 거예요. 몇 초 만에 현재 어떤 정신적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류가 기원했다 치면은 이 뇌는 몇 초 만에 지금 이 변화 발전을 한 것이고, 그럼 이거 비유가 잘 안 되겠다. 정신만 보자고요. 정신만 봤었을 땐 그런 몇 초, 혹은 육체로 봤었을 때는 그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그대로 남아요. 인간들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상황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많이 안 배우고 현대적 문명을 많이 안 느낀 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은 육체와 정신의 발달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냥 평행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 내 정신에서 발현되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한계성을 그들은 인정하거든요. 하지만 현대적 문명 속에 사는 이 인간들은 정신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왔는데 육체가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몰라요. 단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요, 정신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말할 수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육체는 수십만 년 전 사람들의 그 육체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는 말이죠, 우리가 5,000년 전, 8,000년 전, 9,000년 전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방식을 아직도 시골에 가면 그대로 짓는 분들이 있어요. 지게를 짊어지고 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밭을 매가면서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그렇게 농사를 지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죠. 이 어떤 컴퓨터 혹은 어떤 칩, 이 반도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세상은 더더욱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라 그런 것이 나오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발전을 이루었죠.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현재 밸런스가 안 맞아도 어마어마하게 안 맞는 시기에 있다. 거기에 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의학적 혹은 과학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원인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덮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정신질환은 엄청나게 많이들 앓고 있다. 미미할지 강할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원인은 그런 쪽에 있어요.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보는 거죠. 육체의 발달과 정신의 발달이 안 맞는 것과 현대에는 너무나 많은 수용할 것들이 있는 것. 그건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삶을 평가하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런 형태 것들을 털어낸다고 했었을 때는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이 정신질환이 생길 만한 요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유전적 병이라든가 밖에 사고적 어떤 충격 이런 형태로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아주 과거에도 정신질환은 있었거든요. 또 아주 특별한 어떠한 이상으로 인해서 뇌에서 몸에서 이상 분비 어떤 이 호르몬이라든가 어떠한 뭐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가 분비되면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다른 형태로 변질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특수한 경우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광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짐승에 물렸거나 병이 생긴 후유증이거나 이럴 확률이 아주 높았어요. 유전적 광증도 있었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광증,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에 정신병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바로 우리가 이 정신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뇌를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 뇌를 다른 용기에 옮겨서 다른 형태의 어떤 이 육체를 주어진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가 풀리겠느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죠. 자, 왜 이렇게 주변전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놨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빙의 현상이나 이 해리 현상은 복합적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으로만 남는 경우가 드물고 이 빙의 현상은 빙의 현상으로만 남는 경우가 드물다. 한쪽이 잘못되면 한쪽이 같이 따라서 잘못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합병증이라고 하죠. 정신적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옳으실 거예요. 처음에 원인 자체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뭔가 이 영적인 좋지 않은 기운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되거나 오래되었을 때 혹은 강하게 들어왔었을 때는 실질적 정신적 이상도 일으킵니다. 왜? 세상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니까요. 또 정신 이상이 생겼었을 때도 정신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정신, 그러니까 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었을 때는 육체적 이상도 같이 오거든요. 이랬을 때 좋지 않은 기운, 내 몸에 어려져 있었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금이 가거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지탱하고 지켜주었던 어떤 이 쉴드가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겨서 바깥의 기운이 인간에게 타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강하다.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 병원에만 가서 병원 치료해서 다 낫는 것도 드물고 무당에게만 찾아와서 매달리는 것도 드물다. 물론 아주 강력한 원인이 있었을 때는 해소될 확률이 높다. 그 강력한 원인이라고 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몇몇 가지입니다. 진짜 귀신이 완벽하게 장악했었을 때는 확실하게 알죠. 완벽하게 장악했었을 때, 그리고 정신질환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었을 때,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 있은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충격적 요소들을 완화시켜 주거나 제거시켜 줬을 때는 호전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되거나 복합적 요인이 공교롭게 발생했었을 때는 쉽게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영상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귀신 들림 혹은 정신질환, 구분법. 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 그들은 성장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악해질 수는 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 팁입니다. 목이 너무 메어요. 담배를 줄여야 될까 봐. 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상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어떠한 현상을 겪고 있었을 때 그가 세월에 흐르는 것에 따라서 성장을 하느냐, 실질적 어떤 나이를 먹는 듯한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예외를 다 포함할 수는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단법 중에 그래도 눈에 확 띄는 것들, 아니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만 듣고 어떤 무엇인가를 딱 이렇게 확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장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악해질 수는 있다. 자, 빙의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영적 기운이 차가지고 들어왔었을 때는 그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10살 때 빙의가 됐어요. 10살 때 빙의가 됐는데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40살, 50살이 됐어요. 하지만 빙의는 성장하지 않아요. 10살 때, 그 10살 때 들어온 어떤 이 기운이, 귀신 기운이 50 먹은 사람, 40 먹은 사람, 7살짜리 아니면 70, 80 먹은 어떤 이런 기운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기운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자연신 내지는 어떤 동물의 영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가 들어왔었을 때 시간이 지난다 해서 그 개인, 어떠한 문제가 당면에 있는 그 자가 혹시 이 어떤 학습이나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영까지 같이 성장하진 않아요. 같이 나이를 먹어가진 않는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빙의 같은 경우에 거의 100%예요. 빙의는 100%. 하지만 이 정신질환일 경우에는 같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빙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빙의는 같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빙의보다는 정신질환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또 이 빙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혹은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중간중간에 그걸 눈치를 채요. 본인이 알아요. 나 뭔가 이상이 막 생기고 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요. 빨리 나가. 그리고 문 닫아. 아니면 자기가 어디로 숨거나 뭔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전 행위를 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본인이 그걸 캐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내가 지금 별로 평소에 전혀 입에도 안 대고 너무너무 싫어했던 음식을 막 먹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왜 먹지? 나 이거 싫어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음식을 먹어요. 먹으면서 알레르기가 막 몸에 생겨요. 생기는데 그걸 인식하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막 행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땐 빙의일 확률이 아주 높다. 또 빙의 같은 경우에는요, 논리인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비논리적 사고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빙의 같은 경우에는요. 어뜻 들어보면은 그가 어떤 이 사고, 논리적 사고를 갖는 듯한데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논리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빙의인 경우에.
물론 단편적으로 봤었을 때는 논리나 사고가 맞는 경우, 단편으로 봤었을 땐 그래요. 하지만 이야기를 좀 며칠이라도 몇 화라도 연결해서 듣다 보면은 논리적 사고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죽은 자, 영적 기운은 살아있었을 때 인격이었거나 어떤 형태, 뭔가 이 세상을 살아왔던 자의 어떤 이런 혼령이라고 하면은요, 그 죽으면서 이 온전하게 어떤 이 죽어서 이 자기 인격을 가져가질 못해요. 죽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라져요. 사라지고 굉장히 뭉쳐져 있는, 응집되어 있는 기억과 응집되어 있는 기운이 남거든요. 그 응집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은 그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여러 차례 다각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이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에서는 매우 계속 반복되는 아주 똑바른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안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비논리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논리적이에요. 아까 빙의는 어땠어요? 논리적인 것 같은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논리가 아닌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다. 근데 정신질환은 처음에 들어봤었을 때는 비논리적인 것 같아. 어딘가 안 맞아.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일맥상통한 어떤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신질환이 앞서 있을 경우에는 그래요. 비논리적인 것 같은데 논리가 있는 게 정신질환.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비논리적인 확률이 더 높은 게 빙의일 확률이 높다. 물론 제가 드리는 얘기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현상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100%는 아니에요. 그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 많은 예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자들은 그 순간순간을 보면은 논리적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논리적이야. 근데 빙의 기운 같아서 찾아봤더니 귀신 기운이 안 나타나. 자, 이런 정신질환도 있어요, 분명히. 또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논리적이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논리적이야. 대충 들으면 비논리인 것 같다가도 어떻게 들어보면 논리적이고, 근데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보편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자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예를 들어서 3대조 할아버지가 빙의가 됐다. 신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빙의가 됐다. 뭔가 행위를 하고 그때 당시 얘기를 하고 뭔가를 막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고 하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해요. 처음엔 확인이 안 됐어.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돈의 무슨 몇천 할아버지 예? 나중에 이 친구가 한 얘기를 나중에 이게 진실로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거나 어떠한 사고나 사건들이 있었거나 그 유산이 남아 있거나 어떤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가 발견될 때가 많아요. 빙의죠. 전형적인 빙의 형상, 전형적인 정신질환 형상, 현상 이렇게 구분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 지금쯤 이 영상 이제 보시다 보면, 자, 그럼 답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 제가 답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관찰해 보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치료법에 있어서 정신질환 혹은 빙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다고 무조건, 또 병원에 간다고 무조건 이게 아니라는 경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정신병원에 가보면 빙의 환자들이 상당수 많이 갇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중에 정신질환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하지만 이 병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한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을 무슨 귀신을 뗀답시고 온갖 헛짓거리를 하는 무당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일단 무당들이 빙의와 정신질환을 웬만큼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떤 이 기운이 없는 자들일 경우에 그래요. 빙의라고 하면은 정신질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빙의라고 하면 무당, 최소한 어떤 이 신제자, 이 무속업을 하는 자라면은요, 기운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죽은 자의 기운을 알거든요. 냄새로도 느껴질 수 있고요, 기운으로도 느껴질 수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 무당인데 말은 무당인데 몰라. 그러면 정말 허접한 무당 내지는 사기꾼 무당. 그들은 구분을 못해요. 하지만 보편적인 무당님들, 보편적인 무속인들이라고 하면 정신질환은 모르겠지만 빙의는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정신질환자조차도 빙의라고 치료하고 앉아있느냐? 그러면 알 수 없는 엑서사이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무조건 정신질환이야. 이건 귀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확신을 못 가져요. 공부가 작기 때문에 혹은 기운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열법사는 모든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럼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정신병원에 가 있는 분들 중에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빙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빙의 같은 경우에 물론 정신질환도 그렇지만요. 이 빙의 같은 경우에는 발현되는 시간이나 발현되는 상황들이 본인이 대부분 일단 알아요. 뭔가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본인이 명찰하게만 자기 정신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본다고 하면 본인이 알아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내가 나 아닌 행동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던 욕설을 내뱉던 평상시에 내가 하지 않았던 그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 본인이 그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구분을 해보면 알아요. 또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혹은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하면은 좀 살짝 이렇게 삑 하기 전에 뭔가 살짝 가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신질환은 달라요. 갑자기 그냥 있다가 갑자기 혹은 아닌 경우들도 있죠. 특정한 키워드가 주어지면 확 이렇게 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한 키워드 내지는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정신질환일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빙의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빙의령은 고춧가루만 보면 어떤 난리가 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신적인 기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빙의령에 우리가 구술할 때 귀신을 쫓는다고 팥도 뿌리고 이런저런 하잖아요. 그럼 빙의 걸린 사람은 팥 못 먹느냐? 아니에요. 아주 잘 먹어요. 팥빙수 사줘봐요.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팥만 보면 질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영적 기운 때문이 아니에요. 그 빙의된 영이 팥을 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꾸 딴 짓을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빙의된 영이 어떠한 형태의 성품과 살아생전 어떤 것들을 싫어했고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현되는 게 달라요. 하지만 정신질환은 뚜렷해요. 어떠한 상황에서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뚜렷해요. 그러니까 휙 돌고 휙 주저앉아요. 24시간 계속 24시간 그런 문제가 있다. 24시간 제정신을 차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참 난감합니다. 빙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무 가볍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기 좋으시라고요. 시간 또라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또라이. 표현이 좀 비속적이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빙의도 그렇고 정신질환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가 제정신을 차렸었을 때 관찰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내기가 좋아요. 근데 시도 때도 없는 자들이 있어요. 시도 때도 혹은 24시간 이럴 경우에는 아예 어떤 퇴마사가 됐던 영을 보는 자들과 24시간, 48시간 적어도 48시간 정도는 함께 해보면 원인이 잡혀요. 의사들은 빙의를 못 찾아내요. 의사들은 영적인 기운을 없기 때문에 빙의를 못 찾아내지만 무당들은 빙의는 찾아내요. 정신질환이다 아니다 라고 어떤 명확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빙의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라고 하는 건 찾아내요. 또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네, 빙의일 같은 경우에 귀신 기운이 있었을 경우에는 도구를 이용하든 어떤 재래의식을 하든 이 영적인 기운을 확 쳐낼 수 있거든요. 그럼 빙의는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기운이나 발현이 되게 애매한 기운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래의식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 있죠. 그럼 왜 이 정신질환과 빙의를 명확하게 100% 니들 무당이라며 그거 기운을 본다며 왜 애매한 경우는 왜 생겨?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산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산자는
이 신의 세계와 소통을 합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의 생을,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모든 생명체들은 신의 세계와 기본적인 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산자로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의 소통을 합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무조건 수호천사 내지는 수호신장, 그를 지켜주는 조상신이 됐던 어떠한 형태의 이름으로 불리우든 그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 영적인 끈이 연결이 돼요. 영적인 끈이 연결이 되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이 인간에게서도 영적인 기운들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운이 숨어 있었을 때는 빙의 기운인지 보편적인 어떤 이 생명의 기운인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무당을 찾아오거나 병원을 찾아갈 정도의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드러나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99.9% 찾아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요. 빙의, 논리적인 것 같은데 계속 들어보면 비논리다. 이게 빙의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정신질환, 비논리적 같이 횡설수설하는데 계속 들어보면 어딘가에 일맥상통하는 원인이 있거나 논리적이다 라고 했었을 땐 정신질환일 확률이 아주 높다. 문제는 정신질환에 빙의가 결부될 수 있고 빙의가 정신질환에 결부될 수 있다. 보통 비율로 따지면 5대5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주 강하죠. 뭐 한 8대2나 9대1 정도. 빙의가 9, 그럼 정신질환이 10% 내지 20%가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8, 90%, 그러면은 빙의, 귀신 기운이 1, 20% 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복합적으로 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그가 잘못되어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합병증.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 때 온갖 세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신까지 건강할 수 있다. 잘못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고 뭐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4, 50년, 3, 40년 살면서 감기조차 안 앓았던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온갖 잔병 치레를 다 하고 살아서도 죽을 때까지 영적 기운을 전혀 안 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육체의 건강과 어떤 정신의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를 갖습니다. 근데 같이 갔을 때가 문제예요. 그럴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은 육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고 육체에 문제가 있는 분은 정신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나 순탁의 어떤 많은 어떤 아픔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죠. 무당들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분들이 육체적 건강으로 아주 많이 해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그런 기운들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대체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 이유 자체는 간단하죠. 이 영적 기운의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기운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라고 하면 보호 기운까지도 여기저기 다 금이 가 있거나 일부는 구멍이 나 있거나 계속 그것을 어떤 이 영적 기운이 나에게도 신장 기운이 있고 누구나 태어나면 뭐 수호 천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를 보호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하늘의 기운이 있거든요. 이 기운이 그것을 금이 가 있는 곳을 메꾸고 구멍 난 곳을 채우고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망가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혹은 거의 유사하게 내가 금이 가가지고 거기를 막 또 이렇게 뭐 발라서 메꿨더니 다른 쪽에 또 금이 가고 어디가 깨져서 땜빵을 했더니 다른 쪽에 또 깨지고 계속 뭔가 좋지 않은 형태의 리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이 굴러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상 방법이 없어요. 무당을 찾으시거나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어떠한 형태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빨리 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하지만 귀신 들림에 있어서 신가무리들 뭔가 무당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요. 무당집에 가는 걸 좋아하거나 풍악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뭔가 막 반응이 온다거나 방울부채, 뭐 오방기, 뭐 신장칼 뭐 이런 걸 들으면 괜히 들고 있거나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괜히 좋거나 막 어떤 우리 한국의 무속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염주를 수시로 갖고 뭐 이렇게 품고 있다거나 뭔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 자꾸 발길이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99.9% 빙의예요. 거의 99.9%. 정신질환일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정신질환일 경우에도 자기가 정신적으로 어떤 뭐라고 하죠? 잠재의식 속에서 이쪽 세계의 어떤 특별한 어떤 시각, 사고, 생각을 가졌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 중에 이런 쪽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거나 이런 쪽에 종사한 자가 있었거나 했었을 때 우리의 어떤 이 무의식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도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기운을 안 갖고 있죠, 그들은. 영적 기운이 그렇게 막 크게 증폭될 만한 기운을 안 갖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무속신앙에 요만큼이라도 연계되는 그 어떠한 형태로라도 자기가 자꾸 뭐 향을 피운다거나 뭐 뭔가가 그렇게 자꾸 행동하는 자들은요 99.9% 빙의 내지는 이 신의 길을 가야 하는 자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태을법사의 이 무당일기 정신질환 빙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이것도 좀 시리즈로 나눠서 여러분께 좀 세세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나눔에 대한 어떤 지식의 나눔도 좀 부족할 뿐더러 문제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어떠한 분들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리 현상에 있었을 때는 어떠한 경우 뭐 워낙 많은 엑서사이즈들이 있어요. 저도 듣고 본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 개 한 개 나열을 하려면 전체를 다 이렇게 어떻게 포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지시면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좀 학습하시는 게 훨씬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 예, 제가 자주 던지는 얘기들이죠. 혹여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초하루 보름을 이용하라라고 할 때도 엑게스가 좀 약간 좀 빠진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니까 꼭 해야 될 얘기들을 빼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초하루 보름은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어떠한 뭐 귀신 기운이 타고 어떠한 하늘 기운이 타고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거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현상 속에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요 정도 인지하시고 나머지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뭐 그냥 팁을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요, 이 무당들 정신세계 혹은 어떤 이 저승세계 이계와의 어떤 소통을 하는 자들은 아주 흔하잖아요. 천지신명을 찾고 일월성신을 찾아요.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야기하고요.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건 해와 달과 별을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죠. 이제 중력과 인력이라고 하는 건 이 질량과 비례한다. 질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떠한 에너지 힘을 쓴다. 인간들은 그 에너지에 영향이 타진다. 지구가 우주를 순행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만나면서 그 별들의 위치, 그러니까 지구가 이건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뭐 수억만 년 동안 똑같은 궤도를 지구는 돌고 있잖아요. 돌면서 계속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 거기 뭐 무슨 뭐 화성 근처에 갔을 때, 목성 근처에 갔을 때, 수성 근처에 갔었을 때, 걔네들은 질량이 어떠하고 질량이 어떠하다 보니까 어떠한 인력과 중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이 파장의 형태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하는 뭐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에너지의 어떤 이 변화, 주고받음이 그렇게 생기거든요.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운을 서로 상통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사물, 인간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죠. 일월성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인간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이 영향이 어느 때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 때 인간은 거기서 좀 재빠르고 눈치가 빠른 자는 버릴 거, 어느 섬을 지나가다 쓰레기 딱 버리고, 어느 섬에서는 산삼을 캐우고, 뭔가 우리가 지나가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어떤 이러한 행위들이 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잘 맞는 구슬을 했었을 때, 혹은 잘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과 보편적 상황과 좀 다른 이런 그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바람이 불 때 노를 저으면 앞으로 가기가 좀 편한 것과 유사하죠. 모든 것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 빙의 귀신 들림. 더 얘기하고 싶은데 벌써 50분이 다가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드리는 걸로 그냥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이 육체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거 뭐라고 하죠? 진화에 오면서 진화의 단계가 너무 안 맞아서 생길 수 있는 확률도 아주 높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연구해 보시면 되게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무당의 굿, 치성, 지출과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논할 거예요. 과연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술하거나 치성을 드렸을 때 뭐 큰 돈을 들이든 작은 돈을 들이든 뭔가를 내가 이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뭔가 했었을 때 지출은 뭐고 투자는 뭐냐? 어떤 굿이 지출이고 어떤 굿이 투자냐? 지출일 때는요, 그냥 내가 적선, 기부 형태로 쓰고 마는 돈이고요. 투자일 경우엔 내가 무언가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 받을 것이 있었을 때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굿이 만일 10종류라고 하면은 8종류, 7, 8종류는 투자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을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두세 종류, 뭐 한두 종류, 두세 종류 정도는 지출이에요. 근데 그걸 무당들이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께 무조건 돈을 내서 뭘 하라고 시켜놓고 그냥 지출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해 그러면 돈을 안 쓸 것 같으니까 투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걸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갖고 자꾸 구슬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출도 있습니다. 투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이 어떤 형태로 지출이고 투자인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렇게 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텔법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